네, 증시개원의 시세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걱정은 항상 되죠. 불확실성은 늘 존재합니다. 시장이 확실하면은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요. 불균형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시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를 점검해 봐야 되고 특히 미국 대선이라든지 추가 경기 부양책 또 국내 로컬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정다운 퀀트 애널리스트가 저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정다운입니다. 직접 이름을 또 소개해 주시고. 자, 퀀트 애널리스트 그러면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계량적, 수치에 근거한 이야기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의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명분과 당위성, 영화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범죄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명분이 있어야 들어가는 건데 명분이 지금 좀 부족한데 조정을 받을 때는 조정의 명분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명분들이 보이던가요? 사실 최근까지, 그러니까 8월 중순까지 시장이 상승해 오는 동안 오히려 이러한 악재들을 약간은 무시하면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의 명분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바로 당장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재정 정책 합의에 대한 지연 부분 그리고 대선이 이제 약 2주 정도가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증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다 본질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본질적인 요인은 주가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이익단에서는 아직 확실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하시는 얘기는 이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낙관적인 센티멘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익 레벨 대비해서 주가가 부담스럽다는 거는 과거 어느 시점을 보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번에 경험해서 그러니까 IPO 시장의 뜨거움들이 그러니까 이 시장 이베스트도 제가 알기로는 보수적으로 좀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적정 주가. 근데 이제 워낙 광풍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긴 한데 전체적인 시장도 다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종목단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은 어찌 되었건 종목의 합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종목 중에서 매력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줄어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한 8월 중순까지 시장이 고점을 기록을 하는 동안 이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라고 봤을 때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온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성장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뭐 장기적인 성장성이 훼손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이미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성장주가 아닌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치주들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도 이익 회복이라든지 정책 수혜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저점 대비로는 주가가 좀 상당폭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 상당히 좀 줄어 있다라고도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본능적으로 손이 잘 안 나가는 그런 상태, 뭔가 멈칫멈칫하는. 그렇다면은 이 상승 추세는 유지하되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화될 것이냐, 뭐 질문 자체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단순 되돌림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깊숙한 조정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완전한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는 약간 완만한 가격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간 조정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상승하는 동안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에 집중돼서 시장에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담이 나타난 이후에 시장이 부러졌느냐, 시장이 하락 전환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 종목들에 대한 부담이 나타났을 때 네.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을 회수한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까라는 쪽으로 투자자들의 시야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시장이 리스크 회피 쪽으로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약간 종목 전환 쪽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인덱스 지수 자체로 놓고 얘기해도 좀 그냥 갇혀 있잖아요. 뭐 항상 우리 박스권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기업들로 봐도 굉장히 많이 내려온 주가가 하락한 적정한 레벨 거품이 이미 좀 거쳐졌고 어느 정도 충분한 레벨 조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적정한 레벨 이거는 퀀트에서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퀀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워렌 버핏이 사용하는 지표가 대표적인 게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GDP 대비 한 0.95배 정도 수준인 2215포인트가 적정한 현재 펀더멘탈의 적정한 주가 레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직은 맞습니다. 2350이니까 좀 현재 위치가 좀 위에 네, 있군요. 맞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물론 주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티멘트와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매수 시점을 고민할 타이밍이 언제일까라고 조금 관점을 바꿔보면 최소한 전 저점인 박스권의 하단인 2270포인트 정도 하단으로 이탈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좀 고민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확인하고 사도 된다 이런 거군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현재 GDP 대비 한국의 시총을 보면 한 1.03배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치냐면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기 직전인 국내 시장이 정말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ROE를 감안을 하더라도 ROE가 현재 상반기까지 반영을 한다면 한 3% 수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낙관적인 턴어라운드를 감안한 2021년 ROE를 예상을 하더라도 약 8% 수준인데 사실 과거에 ROE가 6에서 8% 수준을 보였을 때 GDP 대비 시총 같은 경우에는 약 0.8에서 0.9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무리 턴어라운드를 감안을 하더라도 저희가 할증할 수 있는 수준은 약 0.95배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바로 코스피로 환원을 한다면 2215포인트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레벨이 아직은 적정한 퀀트 레벨 정도는 좀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사야 되거나 하시는 건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자, 여기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PER이나 뭐 GDP 대비해서의 어떤 가중치를 주는 수치적인 것들은 맞지만 정성적인 평가들이 좀 필요한데 미국 대선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혼돈의 상황도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막 등장하던데요. 정다운 애널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요? 미국 대선에 대해서.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낙관적인 생각들이 거의 확신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시장 환경이 위험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총 네.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이든이 당선 안 될 가능성입니다. 네. 직전 미국 대선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걸로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99% 대 1%? 1%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경험이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게 시장에 더 좋다, 혹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이 더 시장에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시장이 그만큼 확신했던 것에서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더라도 트럼프가 불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있죠. 이미 시사했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예. 자기가 대선에 패배하면은 자기는 이 미국에 있을 수 없다. 예. 떠나야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예. 막말의 수준에 가까웠지만 하여튼 불복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번에 이제 우편 투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전 투표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11월 3일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아마도 11월 4일에 확인이 될 텐데 이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정치적인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사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비용 상승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사실은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간과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이든이 정책 스탠스를 말씀을 드릴 때 법인세 인상과 길티 텍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길티 텍스가 뭐냐면 기업들의 외국 관계사들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얻은 수입에 대한 과세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저임금도 약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가 아니라 세금 인상 부분들만 반영을 하더라도 S&P 기업이익에 반영되는 수준이 약 9% 정도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냐라고 봤을 때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 하락분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바이든이 실제로 당선이 돼서 재정 정책이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기간이 필요한 그런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현재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조 바이든 후보 쪽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업종 관심은 좀 어디 둬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더 해주신다면. 예, 그러면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정책 스탠스를 봤을 때 가장 수혜가 클 걸로 예상이 되는 업종은 아무래도 그린 에너지 부분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들 간에 가장 정책적으로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린 에너지 쪽인데요.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린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온실가스 제로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에 얼마나 손익상으로 이익을 끼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산이 들어가더라도 당장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풍력, 수소에너지 같은 업종들의 센티멘트 개선과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단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한 번 또 짧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아, 괜찮습니다. 네, 51분 25초 지나고 있어서 하여튼 내용은 대충 다 인지를 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자, 확인하고 사도 된다가 포인트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정다운 퀀트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